안녕하세요. 서비스 마케팅 사례 발표에서 저가 항공시장 개척을 위한 제주항공의 브랜드 전략에 관한 사례를 맡게 된 영상 비즈니스과 이승민입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항공운송 시장에서 저가 항공 서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났습니다. 항공 요금을 혁신적으로 낮춘 저가 항공사 시장을 국내에서 개척한 제주항공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총 4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주항공은 사업 초기 국내에서 저가 항공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해외 유사한 성공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마케팅을 내보인 6개의 해외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70년대 초 대형 항공사들의 관심 밖에 있는 단거리, 저수요 노선을 노려 대형 항공사와의 경쟁을 피하는 틈새 시장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기내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티켓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저운임 구조를 구현하였고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이언에어는 저가 항공 시장에서도 초저가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고객은 기내 화물 반입이나 기내 음료 등 기내 외에서 받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하게 했고 비행기 외부 등 기내 외의 모든 장소를 광고 매체로 활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금을 추가적으로 낮추게 되면서 고객들은 낮은 서비스 수준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고 항공기를 타면서도 지하철을 타는 것과도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트스타는 호주 시장에서 저가 항공 사업에 늦게 진입했습니다. 이 회사는 기존 업체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장거리 노선 등 다양한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저가 항공사가 장거리 노선을 단독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트스타는 활발한 인수합병을 진행했습니다. 전략적 제휴를 시작해 합병으로 넘어가면서 제트스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국, 일본 등으로 노선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러한 인수합병 전략으로 제트스타는 저가이면서도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트블루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전략과는 달리 서비스를 갖춘 뒤 소비자의 경험에 소구하는 마케팅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기내에서 고객에게 재미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기내 수기함 및 이야기 부스를 구축하여 고객들의 기내 경험을 공유하고 퍼뜨릴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제트블루는 이러한 소비자의 경험을 근거로 한 경험 마케팅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지젯은 에코젯 캠페인을 통해 한 사람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할 경우 자동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확보하여 타 저가 항공사와의 이미지 차별화에 성공한 에코 마케팅의 사례입니다. 에어아시아는 당시 항공 요금이 아시아 고객들 평균 소득 대비 다소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Now Everyone Can Fly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비행기를 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저가 항공사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회사의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더불어 인지도 향상을 위해 스폰서십에 활발한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저가 항공사에 걸맞는 기업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장 대신 캐주얼 복장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브랜드 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브랜드 전략의 사례입니다. 제주항공은 밑에 6개 회사들의 다양한 전력을 분석하여 벤치마크했습니다. 그럼 제주항공이 국내에서 저가 항공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점을 시사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시장 선도자의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선도자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선도자의 이점이란 이러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뒤이어 진입한 경쟁자에 비해 더 좋은 시장 성과를 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간 선도자의 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 중 기술적 리더십, 자산의 선점, 그리고 구매자 교체 비용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기술적 리더십이란 누적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비용 측면 및 생산 효율성의 우위인데 경험곡성과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의 독점적 사용 등을 뜻합니다. 두 번째, 자산의 선점이란 시장에 진입하면서 필요한 유통망이나 원료 등의 투입 요소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체 비용이란 고객이 시장을 개척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이에 적응하게 된다면 다른 브랜드로의 교체 시 비용을 체감하는 현상입니다. 이로써 가장 먼저 진행한 브랜드는 소비와 관련된 표준을 세울 수 있고, 시장이 새로울수록 고객은 후발주자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쉽기 때문에 경쟁에서 유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점들을 이전에 알려드린 6개의 기업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틈새 시장 전략과 최저가 전략을 내세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과 라이언 에어는 기존 시장과의 마찰 최소화 및 원가를 절감한 전략이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리더십에 기반하여 비용 측면과 생산 효율성의 우위, 그리고 투자로 인한 기술적 우위를 갖춘 경우입니다. 초저가 전략의 라이언 에어와 인수합병 전략 제트스타는 안정적 운영자금 확보, 수입 다변화와 노선 변화 전략을 이용한 자산의 선점이 예시입니다. 유통망, 원료 등 시장 진입에 필요한 요소를 선점함으로써 이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트블루, 이지제트, 에어아시아 세 기업은 모두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고객의 교체 비용을 유발함에 따라 친숙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갖추고 소비와 관련된 표준을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항공이 위 세 요소를 활용해 어떻게 시장을 개척하고 자리를 매김했는지 다음 파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저가항공 사업을 검토했던 2005년 당시의 시장 상황은 제주항공에게 기회보다는 위험 요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저가항공이 활성화된 유럽, 미국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협소하여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큰 차별점이 없었고, KTX가 노선을 확대하고 대체 교통수단도 발달함에 따라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경그룹은 5년 후 손익분기점을 예상하고 2005년 당시 제주에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제주, 부산, 대구 등 국내 노선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안정적이고 연료 효율성이 높은 테보프로 비행기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비행기의 이미지 때문에 안전성을 우려한 고객들은 불안해했고, 제주항공 이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자회사 설립 및 인수합병을 통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면서 경쟁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항공은 기존의 테보프랩 비행기를 교체하여 안전성을 강조했고 2008년 국제 항공 노선을 확보해내면서 자산의 선점을 통해 저가항공 시장의 기반을 구축해냈고 유통망을 보유해 항공기의 교체 등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했습니다. 기초를 다진 제주항공은 기존 항공사와 다른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브랜드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다른 브랜드로 교체하려 할 때 느끼는 비용을 크게 체감하여 브랜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의 명확한 미션과 비전을 정립했습니다. 제주항공의 기업 사명과는 혁신적인 문화, 부담 없는 가격, 즐거운 서비스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미션을 신선함, 신뢰, 배려, 저비용, 팀워크로 설정하여 동부가 LCC 대표 항공사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동부가라는 보다 넓은 시장으로 눈을 돌려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전략입니다. 저가항공이 시장에 소개될 때 고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진입장벽은 항공기의 안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은 합리적 가격, 안정성 및 정시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서비스 목표로 정한 뒤 이 중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항공기를 매년 확보했고 총 31명의 사내 감시단을 구성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전 영역을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제주항공은 고객에게 가격 대비 높은 수준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이 선도자의 위치를 확고해야 하기 위해 세운 핵심 전략인 차별화 전략입니다. 제주항공은 창의적 마케팅이라는 핵심 아래 펀, 컬러, 컬처, CSR이라는 네 가지를 설정했는데요.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펀입니다.
블루제트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 같은 요소인데요. 기내 고객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승무원을 이겨라, 마술쇼 등을 선보이거나 특별한 이상, 행사를 기획하면서 고객들이 여행하는 동안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컬러입니다. 소비자에게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활동에서 일관된 색상을 활용하였고, 구시아이에서는 제주의 제이, 하루방의 모습도 사용한 점이 보입니다. 이러한 컬러를 통해 제주항공만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데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컬처입니다. 모든 마케팅 활동에서 문화 요소를 담았고, 특히 주요 취향지인 동북아, 동남아 국가 등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류 스타를 모델로 채용하고, K-팝 활성화를 위해 유니버셜 뮤직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가 항공사의 문화적인 요소를 담아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SR, 다시 말해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제주항공은 기부 및 매년 2, 3회의 베트남 의료봉사 후원 등 사회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마다 특정 계층에게 티켓을 지원하는 항공사에 걸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제주항공은 벤치마킹한 자료들을 토대로 다양한 전략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제주항공이 노렸던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선 제주항공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2005년 창립 이후 2008년에 보잉 737기를 확보한 것을 짚어볼 수 있고, 이후 보잉기 확대, 2009년에 국제선 정기 노선 취항을 시작하면서 점점 해외 방면으로 노선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면에서는 2012년 최초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2019년에는 일본 불매 운동, 홍콩 시위 등으로 인해 적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선, 국제선 항공사별 2012년 기준 시장 점유율입니다. 2012년 기준 국내선에서 저가 항공사들은 전체 점유율의 43.6%를 차지했으며, 국제선의 경우 국내 저가 항공사가 7.3%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은 당시 국내선 12.2%, 국제선 2.5%를 보였고, 2019년에는 국제선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9.3%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자료 출처는 영상 마무리에 정리했습니다.